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봐야 돼. 지금부터는 전기장인데, 지금 내가 물리를 가르치다 보면 이 부분, 전기장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알겠어요? 되게 많다고, 전기장을 이해 못하는 경우를. 알겠네? 그래서 전기장을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전기장이야. 나 봐. 우리는 장을 3개 배워. 장이 무슨 뜻이야? 장 무슨 뜻이냐면 공간이란 뜻이야. 내가 해볼게. 자, 봐. 여기에 지구가 있어. 여기가 지구가 있어. 여기가 지구가 있다. 알겠니? 여기 지구가 있지? 그러면 지구에 중력이 미치는 공간. 지구의 중력이 어디까지 미칠까라는 얘기야. 근데 지구의 중력이 어디까지 미칠까? 대기권까지야. 우리가 대기권이 있지, 여기가 대기권. 여기에 대기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은 대기가 있는 층상 구조물이야. 그럼 이 대기권은 왜 대기가 있어? 중력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이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이탈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기권까지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우주 왔다 갔다 하는 영화 보면 대기권에 진입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우주선이 여기 왔다가 대기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중력을 받아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단 말이야. 요 대기권 밖에 있는 것들은 안 떨어져. 왜? 중력 영역에 밖에 있거든. 알겠니? 그럼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 중력의 영향권에 들어와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대기권까지를 뭐라 불러? 그걸 중력장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중력장. 자, 이제 중력장이 뭐야? 중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 중력이라는 힘이 미치는 공간을 뭐라 그래? 중력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중력장.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력장은 대기권까지야. 자, 중력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바로 뭐야?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라면 중력이라는 힘이겠지. 우리 힘이 나오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그 힘의 방향이지. 그래서 지구 중력장에서는 중력의 방향이 항상 어느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이렇게. 중력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러니까 중력장은 대기권까지를 말하고, 그럼 그 지구 중력장 내에서는 모든 힘은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아주 쉬운 거지? 하나 더. 뭐 있어? 뭐 있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뭐 배웠어? 자기장. 우리 뒷단원에서 배울 거야. 전기장 다음이 자기장이야. 자기장 할 때 다시 뭐 한 번 또 하겠지만, 여기 있어. N극, S극. 이렇게. 자, 우리 뭐 배워? 자기장. 자기장이 뭐야? 자기장이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그럼 여기다 자석을 두면 이 자석의 힘은 어디까지 미쳐? 모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철가루를 뿌려놨어. 철가루를 쭉 뿌려보면 그 철가루가 이 자석한테 힘받아서 철가루가 이렇게 뭐 누워있던 게 쓴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됐니?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여기에 이름을 뭐라 그래? 자기장.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 공간에 있다 그러는 거야. 아,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의 방향은 뭐 그건 다르지 뭐. 뭘 갖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찾기도 해. 다음에 해 거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그냥 다 자기장은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이건 자기장.
됐습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 전기장 배우려고 그래. 전기장. 와우. 전기장. 됐니? 전기장이야. 봐.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다시 할게.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다시 할게. 전기장 뭐라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잘 봐. 그러니까 내가 잘 봐야 돼. 여기에 아까 했던 거야. 플러스 Q라는 됐니? 뭘 떴어? 전하를 띤 입자를 하나 갖다 놔. 플러스 Q라는 입자를 갖다 놨어. 이렇게 플러스 Q. 그럼 얘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를 갖다 놓은 거지. 그럼 얘 때문에 요 공간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새끼의 힘이 미칠 거란 말이야. 이 전하를 띤 입자가 미치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얘를 우린 뭐라 그래? 전기장 그러는 거야. 다시 전기장이 뭐야?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중력장 뭐야? 중력이 미치는 공간. 됐지? 자기장 뭐야?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중력이 미치는 공간.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됐니? 장자 무슨 뜻이야? 공간장자야. 공간장자. 됐어요? 그럼 우리 이 강의실은 지금 전기장이 있어 없어? 거의 없어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 얘기했다 이제. 자,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서 다시 전하를 띤 입자 주변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전기장에도 방향이 있어야 되겠지. 중력장은 아까 어디 있어?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이었지.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건 나도 모르는 거야.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 거야? 그냥 우리가 정한 거야. 왜냐하면 중력장은, 중력의 방향은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내가 물체를 놓으면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니까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전기장의 방향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이건 약속된 거야.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또는 단위 1쿨롱이야. 단위 양전하니까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한 거야. 그때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자, 볼게. 자, 봐. 여기 어떤 공간이 있어. 여기 어떤 공간이 있는 거야. 공간이 있는 거야. 공간이 있다 알겠니?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떤 공간이야? 여기 어떤 공간이야?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대. 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저기에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전하를 띤 놈이 있다는 거야. 저 근방 어딘가에. 지금 이 근방 어딘가에 전하를 띤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정의한다고? 여기다가 뭘 갖다 둔 거야? 플러스 전하를 띤 놈을 갖다 두는 거야. 플러스 띈 놈을 갖다 뒀을 때 됐니? 얘가 받는 힘 됐니? 플러스를 뒀더니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더래. 무슨 힘을 받더래? 전기력을 이쪽으로 받더래. 아, 플러스 쿨롱을 갖다 뒀는데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야. 플러스 전하 띤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 되는 거야. 이 방향. 됐습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너희들 봤을 때 그럼 어느 쪽이야? 오른쪽.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그럼 얘는 지금 전기장이 어느 쪽이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꽤 틀리게 나오면 이제 봐. 자, 봐봐.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다시 주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대부분 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됐어요? 전기장이 형성돼 있대. 전기장이 형성돼 있대. 됐니?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갖다 댄 거야.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이 있어. 됐습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이 있어. 됐습니까? 근데 얘가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대. 아, 마이너스 띈 놈이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어.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고 있대. 이쪽으로. 됐어요? 전기를 이쪽으로 받는다. 오른쪽으로. 자, 전기장의 방향은 얼마야? 어느 방향이야?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마이너스를 띈 놈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은 아무 관계가 없지. 전기장의 방향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한 거지?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이 받는 힘의 방향이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갖다 댄 놈이 이쪽으로 갖다 놨다면 플러스 띈 놈을 갖다 두면 이 새끼랑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겠지. 됐니? 그러면 플러스를 띈 놈이 받는 전기,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맨날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전기장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이 받고 있는 전기력의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다른 거야. 전기장의 방향은 전하를 띤 공간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이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이 있다고, 여기에. 그럼 얘 때문에 요 공간에 전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을 갖다 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 때문에 얘가 플러스니까 얘 때문에 플러스 대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무슨力작용해?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얘가 받는 힘, 요게 무슨力이 돼야 돼?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기력으로 어느 쪽을 받아? 너희들 봤을 때 위라고 하자. 위쪽으로 전기력을 받아. 얘하고 얘 사이에 무슨 력 때문에? 청력 때문에. 근데 곧 이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된단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자, 봐. 내가 여기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을 갖다 둬볼게. 마이너스 전하를 띈 놈을 갖다 둬보자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지.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力을 받아? 인력을 받겠지.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란 말이야. 이게 전기력이야. 그러면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그럼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고. 얘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전기장의 정의는 플러스 전하를 갖다 뒀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플러스를 갖다 두면 어떻게 돼? 전기장의 방향 아까 이 방향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두면 어때? 전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잖아. 플러스를 뒀으면 전기장의 방향 이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걸 말로 쓰면 되게 반대로 쓴단 말이야. 왜?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다. 이러면 어렵단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잘 봐. 여기에 마이너스 물체가 있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물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 때문에 이 공간에 뭐가 생겨? 전기장이 생기겠지. 얘 때문에. 내가 이 책상에다가 아주 강력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갖다 놨다고. 그럼 얘 때문에 어떻게 돼? 이 공간에 지금 뭐야? 전기장이 형성되겠지. 아주 강력하게 마이너스를 띈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마이너스 전기장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하냐고.
플러스 입자를 갖다 두는 거야. 그럼 플러스 입자를 갖다 두면 이 플러스 입자가 이 안쪽으로 무슨 역이 생겨? 무슨 역이 생겨? 마이너스 플러스 인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 플러스 입자가 받는 이 힘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고. 됐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하나 갖다 둘게. 마이너스 전할 띈 놈을 하나 갖다 두자고. 마이너스 전할 띈 놈을 하나 갖다 줘. 그럼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쪽으로 무슨 역이 발생해? 그렇지. 반발력이 작동하겠지. 청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지금 얘의 전기력이란 말이야. 그럼 얘 전기력이 이 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얘하고 관련 없다고. 전기장의 방향은 너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입자를 뒀을 때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하고 아무 관련 없단 말이야. 그냥 전기장의 방향 계속 이쪽이야.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전기장은 방향 묻는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고. 많이 나와 가끔씩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장 뭐라고? 플러스 전화를 갖다 대놨을 때, 갖다 두었을 때 그 새끼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전기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장.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자, 봐. 그래. 이 문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글로 쓰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말.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아. 봐봐.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어쩔 때는 같고 어쩔 때는 반대고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잘 봐. 얘는 플러스야. 근데 얘는 플러스지. 그럼 얘는 반발력이 이쪽으로 생기겠지. 그럼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이게 전기력이야. 전기장의 약자가 대문자 2야. 쏘리. 이거 전기장이야. 그 전기장의 방향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일 거야. 왜?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나 전기장의 방향은 같아야 되니까. 됐어요? 근데 봐.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를 갖다 댔네.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와 얘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전기력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슨 역이 작동해야 돼? 인력이 작동해서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동했겠지만 이 전기장은 얘랑 관련 없단 말이야. 전기장은 플러스 입자를 그 자리에다 갖다 놨을 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플러스를 갖다 두면 이쪽으로 전기장이 발생하겠지. 이렇게.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전기장 플러스 전할 때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해요. 같은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렇게. 자, 갑니다. 이제 우리한테서 계산 문제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기장이 센 놈도 있고 전기장이 약한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봐봐. 자, 봐. 여기다 플러스 Q를 하나 뒀어. 됐어? 여기다는 됐니? 똑같이 플러스 Q를 하나 뒀어.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하고 얘도 이쪽으로 힘을 받았고 얘도 이쪽으로 힘을 받았는데 얘는 힘이 훨씬 더 크게 받았어. EF로 받았다 치자. 왜 그런 거야? 같은 전하를 1쿨롱짜리를 갖다 뒀지. 근데 이쪽에 훨씬 더 큰 힘을 받았지. 왜 그러겠어? 그렇지. 이 공간보다는 이 공간에 뭐가 훨씬 더 큰 거야? 전기장의 세기가 큰 거야. 오케이. 다시 할게. 봐봐. 간단해. 얘가 이쪽으로 지금 힘을 받았다면 요 공간 어딘가에 뭐 어디도 좋아. 이렇게 할게. 그냥 너희들한테.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돼? 플러스 Q가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 때문에 생긴 전기장 때문에 얘와 얘 사이에 무슨 역이 생긴 거야? 청력이 생겨서 이쪽으로 지금 전기력이 발생한 거지. 근데 똑같은 걸 뒀는데 EF가 생겼다는 건 이쪽 공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얼마짜리가 있으면 돼? 아, 2Q짜리가 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아까 전기력 했던 거 봐. 이따가 다른 걸로 써줄게. 전기력은 상수가 있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겠지. 전하량 Q1, 전하량 Q2가 돼야 돼. 근데 얘는 QQ가 서로 같단 말이야. 이게 같단 말이야. 그러면 힘이 2배지. 힘이 2배지. 그럼 어때야 돼? 거리가 같고 이것도 같다면 뭐가 커야 돼? 전기력이 전하량이 몇 배 더 커야 돼? 2배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전하량이 큰 곳에서
전기장이 큰 곳에서 전기력이 큰 거야,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전기장, 아주 중요해. 전기장의 세기는 어디는 전기장이 세고 어디는 전기장이 약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또 이해 안 가는 사람 위해서. 됐니? 지구가 이렇게 있지. 됐어? 그럼 여기가 대기권이지. 됐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는 뭐라 그래? 중력 공간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뭐라 그래? 중력장이라 그러지. 여기 중력장에서 요 공간에서 모든 공간이 중력의 세기가 다 똑같나? 그런 게 어딨어?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은 약하고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크지? 그래, 중력장의 세기는 여기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 전기장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디는 전기장이 굉장히 세고 어디는 전기장이 매우 약하고, 알겠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어느 공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런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봐. 아까 우리 뭐 배웠어? 아까 우리 뭐 배웠지? 전기력 배운 거잖아. 전기력 배운 거야. 전기력. 알겠니? 전기력이야. 그럼 봐라. 여기에 뭐가 있어? 아니다. 요거 전기장 먼저 계속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을 지금부터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 전기장.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장도 세기야. 공간의 세기. 알겠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약자로 E야. 자, 여기가 전기장이다. 됐습니까? 전기장이야. 자, 봐봐. 여기다 플러스 1쿨롱짜리 하나 둘게요. 여기다 플러스 2쿨롱짜리 하나 둘게요. 아이고야. 2쿨롱짜리 하나 둘게요. 이렇게. 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여기다 3쿨롱짜리도 하나 둘게요. 같은 장소야. 3쿨롱짜리도 하나 둘게요. 됐니? 잘 봐. 그러면 같은 공간인데 같은 공간이야. 됐어요? 자, 봐. 얘는 얼마야? 1쿨롱짜리. 얘는 얼마짜리? 2쿨롱짜리. 얘는 얼마짜리? 3쿨롱짜리지. 그러면 얘하고 같은 공간에서 1쿨롱짜리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2쿨롱짜리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누가 전기력의 세기가 더 크겠어? 당연히 얘가 더 세겠지. 됐니? 그래서 전기력은 뭐에 비례해? 전하량에 비례했지. 됐어요? 잘 봐. 그래서 그냥 정리했다겠다. 전기장은 됐어요? 1쿨롱의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1쿨롱의 전하를 띤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로 정의 내리는 거야. 즉, 요 공간의 전기장의 세기는 됐니? 단위 1쿨롱이 받는 다시 말을 그렇게 못하지? 다시 할게. 1쿨롱의 또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로 정한 거야. 다시 전기장은 그러니까 뭐야? 단위 전하량이 받는 글씨도 못 쓰고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단위 전하량이 받는 힘의 크기로 정한 거야. 잘 봐. 무슨 말인지.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하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하량으로 뭘 나누면 돼? 그 새끼가 받는 힘을 나누겠다는 소리야. 그 새끼가 받는 힘을 나눈 거. 그걸 그 공간의 힘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단위 봐. 뉴턴 퍼 세크.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건 1쿨롱짜리를 뒀을 때 걔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정한 거야. 전기장의 세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봐. 얘 1쿨롱, 얘는 2쿨롱이겠지. 됐니? 그러면 전하량이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쪽에 힘의 크기가 더 크겠지? 됐어요? 근데 전기장은 얘는 힘을 얼마로 나누겠어? 여기가 F야? F라면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겠어? EF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쿨롱분의 EF, 얘는 쿨롱분의 F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을 띤 물체로 힘을 나누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기장이라 그래. 선생님 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은데?
다시 하자. 전기장은 뭐라고? 그 공간에 됐니? 그 공간에서 됐니? 1쿨롱짜리를 두었을 때 걔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로 정한 거라고. 알겠니? 다시 전기장은 거기다가 1쿨롱짜리를 뒀을 때 걔가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세기로 정한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디는 전기장이 뭐 2Nm/S야. 어디는 전기장이 5Nm/S야. 그럼 전기장이 누가 더 센 거야? 얘가 겁나 세지. 거기다는 1쿨롱짜리를 두면 2N의 힘을 받아. 근데 거기는 1쿨롱짜리를 두면 5N의 힘을 받아. 그럼 요 공간이 훨씬 더 전기장이 센 거 아니냐고. 됐어요? 다시 하자. 전기장 뭐라고? 1쿨롱짜리를 두었을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물리학에서 전기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는 거야. 전기장. 그 전기장의 세기. 됐어요? 자, 간다. 전기장의 세기. 너희들 처음 배워서 계속 하는 거야. 뭐라고? 전하량으로. 그 물체를 띤 전하량으로 뭘 나눈다고? 받는 힘을 나누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린 전하량의 약자를 뭐라 그래? 전하량 Q. 힘을 뭐라 그래? F.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를 아까 했던 거 쿨롱. 힘의 단위를 뉴턴. 그래서 단위를 뭐라 써? 뉴턴 퍼 세크라고 쓰는 거야. 뉴턴 퍼 세크. 요거 중요한 거야. 됐니? 자, 전기장 뭐라고? 그 물체 1뉴턴이 받는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전기장이다 이제. 알았다. 나는 전기장. 지금 이 크기 되게 크게 놨네. 얘가 Q가 전하량, 얘가 힘. 됐어요? 또는 이 식을 바꿔서 이렇게도 내겠지. 그러면 아주 쉬운 거지. 그러면 그 전기장 속에서 이 전기장이야. 이 전기장 속에서 내가 어떤 전하를 갖다 놨어. Q. 됐니? 그럼 그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농김도 좀. 됐어요? 전기장이 뭐라고? 1쿨롱짜리가 받는 힘의 크기지. 근데 내가 전하량이 1쿨롱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넘기면 얼마가 되겠어? 힘의 크기가 1쿨롱일 때는 1전하량, 2쿨롱이면 2전하량, 3쿨롱이면 3전하량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에서의 힘은 전기장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전하량. 이렇게 써도 됩니다. 식으로 계산한다면. 이해됐어요? 오늘은 계속 이해하기였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전기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가봐. 그러면 전기장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봐봐. 자, 전기력과 전기장의 세기인데 요 식 말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식이 나오는지 봐봐.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자, 봐.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야.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야. 그럼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아까 맨 처음에 1시간 전에 배운 거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 Q, 내 거 전하량 스몰 q. 그러면 이게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이렇게 쓰겠지. 여기까지 됐니? B가 받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물체 전하량에 비례하겠지. 자, 봐 이제. 그러면 이 B가 놓인 곳에서 얘 말고 B가 놓인 곳에서 이 B가 놓인 곳에서 됐어요? 뭐 전기장의 세기는 B가 놓인 곳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됐니? 그럼 아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했어? 아까 전기장은 뭐 분해? 그 물체가 받는 뭐에 분해? 전하량 분해.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된다 그랬었지? 이해됐어요? 그럼 봐라. 여기서 이 전기장의 세기는 이 B가 받는 전하량 Q. 왜 G를 쓰냐? 됐니? Q. 그 다음에 봐. B가 받는 전기력은 얼마야? 아까 B가 받는 전기력 구해놨었지? 됐어요? B가 받는 전기력 구해놨었다. 어떻게 구해놨어? 아까 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상수생략. 너랑 나 사이에 전기력 라지 Q, 그 다음에 Q.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분모, 분자인데 됐어요? 이거 날아가겠네? 이거 날아가겠죠? 그래서 날아가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내 거의 전화량에 비례하겠죠. 내 거의 전화량에 비례.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네 새끼랑 관련 없다는 거지. 됐니? 네가 받는 전기랑은 관련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됐니? 뭐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뭐야? 얘 전화량에만 비례하는, 네 전화량에만 비례하는, 네 전화량. 됐어요? 전기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기장. 전기장 뭔지 알겠어? 무슨 뜻이라고? 1쿨롱의 전하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전기장의 세기로 정의를 내놓는 거야. 이게 전기장이었습니다. 됐어요? 우리 전기장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전기장.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장. 자, 봐봐. 이런 문제야. 엄청 중요한 거야. 됐어요?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런지 봐. 아씨, 문제 어디 갔어? 문제 여기 있네. 점전하 A, B, C는 전하량과 각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및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어. 지금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 Q라는 전하를 띤 입자를 A 공간에다 둔 거야. 됐어요? 그때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EF고 됐니?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래.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문제를 더 만들면 뭘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을 물을 수 있어. 알겠니? 전기장의 방향을 물을 수 있단 말이야. 다시 9번은 A라는 공간에 뭘 둔 거야? 전하량 플러스 Q짜리를 하나 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전기력이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지? EF가 나왔대. 그러면 이 공간에 A라는 너무 성의 없는데? 다시 해볼게. 너희들 처음 배우는데 내가 너무 성의 없이. A라는 공간에 이 문제야. 해석하는 법이야. 내가 뭘 놨어? 플러스 Q짜리, 플러스 Q짜리를 둔 거야. 플러스 Q짜리를 둔 거지. 이렇게 이 문제란 말이야. 말을 그림으로 바꾸면. 이랬더니 얘가 플러스 X방향으로, 그럼 이 방향이겠네. 이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EF의 힘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 문제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첫 번째, A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물어볼 수 있겠지. 전기장의 세기는 아까 어떻게 했었지? 나의 전하량분에 받는 힘이 돼야 된다 그랬었지. 됐니?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를 많이 구하라 그러면 너는 지금 얼마야? 플러스 Q. 힘은 얼마야? EF.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야? Q분의 EF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Q분의 EF, 얘는 2Q분의 3F, 얘는 Q분의 F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A, B, C 중에 전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건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거라는 뜻이지. 됐어요? 누가 제일 크냐?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야. 얘는 2, 얘는 2분의 3, 얘는 1. 됐니?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얘가 제일 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또 뭐 물어볼지 봐.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하지. 근데 잘 봐.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를 갖다 두었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이 곧 무슨 방향이 돼야 돼? 전기장의 방향이 돼.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야.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얘. 얘를 내가 마이너스 2Q를 갖다 놨는데, 플러스 Y 쪽으로. 플러스 Y 쪽이야. 플러스 Y야. 플러스 Y. 플러스 Y니까 이 방향이겠지. 이 방향으로 뭐가 발생했어? 전기력이 발생했어. 전기력이 발생했다고. 이 방향으로. 됐습니까? 자, 질문. 그럼 얘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2쿨롱짜리를 뒀을 때 전기력이 이렇게 작동했다면 플러스 쿨롱을 갖다 놓으면 플러스 전하량을 갖다 놓으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갖다 댔더니 이 새끼가 이쪽으로 힘을 받은 거지. 그럼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 이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 전기력이 나타나야겠지. 왜? 얘하고 마이너스가 지금 이쪽인 걸로 보아. 얘하고 청력인지 인력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전기력이 발생한 거잖아. 그럼 플러스를 갖다 대면 이 방향이 나타났겠지. 그러니까 얘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놈 C 봐봐. C는 지금 뭐야? C는 플러스 Q를 갖다 댄 거지. 이놈이네 뭐. 플러스 Q를 갖다 댄 거지. 그랬더니 얘가 지금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마이너스 Y 방향. 이 방향이네 뭐. 이 방향이야. 알겠니? 그럼 얘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게 C라면 C의 전기장의 방향 이 방향인 거죠. C의 전기장의 방향도 마이너스 Y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은 무슨 뜻이라고? 내가 전기장의 방향은 무슨 뜻이라고? 마이너스를 갖다 댄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얘네들을 갖다 댄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을 갖다 뒀을 때 걔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정한 거야. 됐죠? 선생님 진짜 걸음마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진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됐니? 인강으로 듣는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알겠어? 생각한 거야. 알겠어? 인강으로 듣는 생각하는 학생들은 알겠니?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거라고 그치? 그렇게 생각되지? 왜 그런 거야? 중요해서 그런 거야. 얘네들 다 알아들었는데 중요해서 그런 거야. 누구? 다 했던 말 또 하는 거야. 알겠어? 했던 말 또 한 거야? 응, 다 알아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뭔 말인지 너희들 용어 처음 들었어 그래. 전기장. 알겠니? 전기장의 방향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디귿만 해볼까? 지금 나이 해놨으니까 아마 디귿 문제 푸는데 봐봐. C점에 놓인 전기장의 방향 물어보잖아. 봐. C점에 놓인 전기장의 방향. C점에 놓인 전기장의 방향. 이건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C점의 전기장을 찾으라 그랬는데 C점에 지금 뭐야? 플러스 자리를 뒀을 때 전기력의 방향이니까 이 마이너스 Y는 그냥 C의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지. 근데 봐라. B점에 놓인 전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B점에 놓인 전기장의 방향.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왜? 마이너스를 뒀을 때 얘가 플러스 Y로 된 거지. 근데 전기장의 방향은 아까 뭘 둘 때야? 플러스를 뒀을 때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잖아. 얘네 둘의 전기장의 방향이 같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에 너희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거야. 전기장의 방향 찾는 문제는. 됐니? 주로 선생님들이 뭘로 갖다 놓고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놓고 전기장의 방향 찾으라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이 올 수 있어. 처음 배운 거니까 외워야 돼. 요거 이제 봐. 요까지만 하자. 이건 아주 사기를 많이 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내신이고 수능이고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맨날 나오는데 학생들은 그 나올 때마다 맨날 당하는 거야. 이 문제는 정말 사기야. 그림은 양전하를 띄고 있다. 너 양전하를 띄고 있구나. 너 지금 양전하를 띄고 있는 거야. 양전하. 됐어요? 그림은 양전하를 띈 점전하가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자, 균일한 자기장 속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균일한 자기장 속 전기장이야.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 답. 그래서 얘가 나와가지고 아주 문제가 쉬운 건데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학생들이 틀려온단 말이지. 뭐 때문이야? 잘 봐. 얘가 등속 직선 운동이야. 1단원하고 연결되는 거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값은 얼마야? 0.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운동 방향에 너희들이 낚시로 당하는 거라고. 얘가 지금 어때? 이 대각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든 말든 얘는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이야. 고로 얘가 받는 모든 힘은 얼마여야 돼? 0이 돼야 돼. 얘가 받는 모든 힘은 0이 돼야 되잖아. 등속 직선.
나타낸 것입니다. 점전하는 XY 평면에서 운동하고 있고 점전하에 작용하는 중력은 다음네야. 힘을 받고 있는데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중력이라는 힘을. 어느 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중력이. 끝.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뭐가 돼야 돼? 합력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力이 작동해야 돼? 전기장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뭘 받겠어? 전기장에서 전하를 띤 입자는 힘을 받겠지. 무슨 힘? 전기력을 받겠지. 알겠니? 전하를 띤 입자에서 전기장은 혹시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봐. 여기에 지금 뭘 뒀어 내가? 플러스 전하를 뒀다고. 그럼 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요 공간에 전기장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Q짜리 하나를 두자고. 그러면 이 때문에 발생한 이 공간 내에 얘가 지금 얘 때문에 힘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플러스 나도 플러스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이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장에서 전하를 띤 입자는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근데 얘가 받는 모든 힘의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0. 그럼 얘는 전기력을 어느 쪽으로 받으면 되겠어? 그렇지.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전기력이 작동할 거 아니야. 전기력. 이쪽으로 전기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저 전기력의 힘이 중력의 힘과 같으면 되겠네? 그래야 알짜 힘이 0이 돼서 저 새끼가 등속 직선 운동할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전기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Y 방향이지.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다시 오늘 했던 거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그럼 제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지. 근데 이 새끼 지금 플러스 전하잖아. 아, 이 새끼 플러스 전하네? 그럼 플러스 전하를 띈 놈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얘네들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Y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잘 봐. 그냥 하나만 할게. 지금도 전기장이 혹시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만 할게. 자, 봐. 이 P점에서 받는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다시 해볼게. 이제 이것도 이해 못하면 조금 힘들어. 요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얼마야? 그럼 간단해. 전기장의 정의.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를 갖다 뒀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잖아. 그럼 여기에 플러스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하고 얘 사이 거리는 가깝고 얘는 멀지. 그러니까 여기다 두면 얘한테 힘을 월등히 많이 받겠지. 그럼 얘와 얘 사이에서 무슨力이 발생해? 청력이 발생하겠지. 그 발생하는 힘, 이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인 거지. 됐습니까? 다시. 자, 봐. 여기다가 내가 R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그 R에서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야? 플러스 Q짜리를 하나 갖다 두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봤을 때. 그럼 얘는 얘한테 힘을 많이 받겠어? 쟤한테 힘을 많이 받겠어? 얘한테 힘을 훨씬 더 많이 받겠지. 가까우니까.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무슨力받아야 돼? 그렇지. 인력이 받겠지. 그럼 여기다 두자. 요 방향이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마지막으로. 난 마지막으로 하면서 꼭 몇 번 더 하더라. 됐니? 여기다 플러스 Q를 뒀어. 됐어요?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플러스. 무슨 력? 이걸 대답 안 하면 집에 가지 말자는 소리지? 플러스 무슨 력? 그렇지,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이쪽으로. 됐어요? 그럼 Q점에서 받는 전기장의 방향은? 그렇지, 이 방향인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렇게 이제 쉬운 거야. 아, 이걸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렸다. 오늘 뭐 배웠어? 전기력, 전기력의 종류, 전기력의 계산 문제,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내가 뭘 설명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이 전기장을 완전히 이해하면. 이걸 못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렵고. 알겠습니까?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